여러분은 10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걸으며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의지하며 약에 의존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의 75%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약 40%가 만성 질환을 겪고 있고 그중 10%는 신체적 쇠약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쇠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산책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침대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면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나이를 핑계 삼아 포기하는 순간 건강을 되찾을 기회도 함께 놓치는 셈이죠. 오늘은 운동을 늦게 시작했지만 삶이 완전히 바뀐 한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리가 자꾸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김 씨는 68세,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그러다 친구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단 몇 분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매일 꾸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다리가 조금씩 덜 아프더라고요. 걷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김 씨처럼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응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에도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으며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재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게다가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150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60%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걸 꼭 헬스장 가야 할까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이야말로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한 층씩 오르내리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가 자꾸 산책을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
허리가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돼서 요즘은 제가 먼저 나가자고 합니다. 니 씨는 72세,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1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라도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인 소식과 단식의 효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는 게 있어야 힘을 쓰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 한 공기, 때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식과 단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도 자주 먹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65세,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고, 그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2끼로 줄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약 없이도 혈당이 조절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소식과 단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30% 줄인 동물은 2배 가까운 수명을 기록했습니다. 공복 상태는 뇌를 더 맑게 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것이 장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 의학종합연구소에서는 공복 상태의 초파리가 만복 상태의 초파리보다 2배 더 높은 기억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단식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플 때가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전 배고프면 몸이 약해지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도록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소식을 시작한 이유는 손자 때문이에요.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 건강해져야 오래같이 놀죠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박 씨는 손자의 한마디에 자극을 받아 하루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은 5kg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소식을 하니까 전에는 잘 안 되던 숙면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덕분에 손자랑 뛰어다닐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소식과 단식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3끼를 2끼로 줄여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를 가볍게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복 시간을 늘려보세요.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며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하루 한 끼 단식 같은 걸 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식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는 소식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소식과 단식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법, 웃음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웃음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만 못한 것도 걱정인데 왠지 자꾸 우울해져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가고 웃을 일이 정말 없네요. 김 씨의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웃음과 감사라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크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 신체와 마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웃음을 통해 NK 세포자연 살해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죠.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날은 낭비한 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TV 코미디를 보면서 웃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웃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웃음도 꾸준히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간단한 처방입니다. 감사 역시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넘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솔직히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큰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같은 작은 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자가 할아버지 최고라고 해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여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저도 한때 너무 우울했는데 감사의 힘을 믿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억지로 썼지만 점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씨처럼 매일 작은 감사라도 기록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삶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웃음과 감사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5분씩 좋아하는 코미디나 유머 영상을 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웃고 감사하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웃음과 감사는 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주 웃어보세요. 웃음과 감사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의료와 자연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프면 곧바로 병원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현대 의료는 분명히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때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대 의료와 자연 치유력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약도 한 번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추가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약해지는 기분이에요. 김 씨의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현대 의료는 즉각적인 치료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약물과 병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병을 치료하지만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연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힘은 단순한 상처, 회복을 넘어 몸과 마음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작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례에서는 병원 파업 중 국민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병원 치료를 줄이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자연 치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소식과 단식,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맞아요. 저도 과거에 약을 끊고 식습관을 바꾼 뒤로 몸이 점점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약을 믿고만 있었을 때는 도리어 악화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그게 평생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몸이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때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혈압약을 줄이고 대신 매일 꾸준히 걷기와 소식을 실천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몸이 가진 본래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 의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의료는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질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과 약물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한다면 건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의료의 약물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활 습관 개선과 자연 치유력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만 가고 평소에는 스스로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식과 단식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 내장기관에 휴식을 주세요. 운동 매일 30분만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음과 감사를 생활에 적용하세요. 이 정도라면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겠네요. 약 대신 제 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건강한 삶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화 자체를 늦추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와 신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믿으시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산책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침대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노화 방지와 신체 관리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허리도 자주 아파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만 관리하기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시작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주름, 피로, 그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칼로리를 제한하고 소식을 실천하면 활성산소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칼로리를 30% 줄인 동물들이 2배 이상의 수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겠네요. 건강을 위해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화 방지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치아와 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발 건강은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건강은 이동성과 직결됩니다. 발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는 신체 활동 감소와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발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발톱 자르고 신발 바꾸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발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또한 근력 운동은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걷기만 했는데 근력 운동도 해야겠네요. 발굽혀펴기 같은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처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계단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허리도 덜 아프더라고요. 이 씨처럼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고 이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세요. 치아 관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세요. 발 관리,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며 정기적으로 발 건강을 점검하세요. 근력 운동, 매일 10분씩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가벼운 푸시업을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좋네요. 노화 방지와 신체 관리는 건강한 노후의 기초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젊게 나이 드는 비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꾸준한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만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과식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식을 통해 내장에 휴식을 주고 단식을 통해 몸을 정화해 보세요. 공복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고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크게 웃고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사는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줍니다. 병원과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립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균형 잡힌 식단, 치아와 발 관리를 포함한 세심한 신체 관리, 그리고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활 습관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를 기억하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실천 계획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